들썩이는 땅. 예로부터 운명을 바꾸는 땅이라 여겨졌던 명당. 어딘가. 그런 만큼 아무 곳이나 명당이 될 수는 또 없는 법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좋은 기운 한껏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제1의 명당들. 세종대왕이 직접 찾았다는 왕의 명당. 길지의 기운을 받아가 왕실이 번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한 명도 아닌 2명, 대통령을 배출한 빌딩. 대통령이 여기 있어. 그래서 그런가 이 집 손님도 많고 좋대. 장사도 잘 되고. 간절히 바라면 모두 이루어진다는 소원 명당까지. 건강 죽었다고 건강하게 된대. 이제는 명당터가 관광상품으로 인기라는데요. 명당 기운 받을 준비 되셨나요? 명당을 찾아 멀리까지 온 이곳은 경남 산청. 예로부터 허준의 동의보감으로 유명해 대한민국 힐링 1번지로 잘 알려진 이곳에 아주 특별한 명당이 있다는데요. 이름하야 소원명당입니다. 이 자리는 그냥 이렇게 보셔도 아주 명당 자리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정면 바로 보이는 산이 왕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쪽에 있는 봉우리가 필봉 또는 문필봉이라고 합니다. 보통 필봉이나 문필은 우리 학자들이 많이 났죠. 그런 산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이 문필의 기운과 왕산의 기운이 내려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이라는 곳이 그런 좋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기운이 모인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라 무려 3군데나 있다는 명당 자리. 구경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맨 위에 보면은 하늘의 기운이 있는 석경, 그리고 건물 뒤에는 땅의 기운인 귀감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그 2가지 기운을 합쳐주는 복석정,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큰 바위가 있는 곳에 가시면은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고로 흩어진 기운을 모아주는 데는 돌이 으뜸. 때문에 각각의 혈자리에 맞는 바위를 일부러 구해놓은 것이라는데요.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는 석경입니다. 바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주의 형상을 닮은 그런 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까만 점이 태양입니다. 저요? 예, 태양이고 그 밑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게 봉황이에요. 그래서 봉황은 아침에 해가 뜰 때 울면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길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기운이 모두 이 바위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름도 강기석. 60톤 규모의 거대한 바위로부터 그 기운을 받는 방법도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냥 머리 이마만 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마를 대고 조용히 마음을 조용하게 안정을 시키고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려왔던 이 바위에 있는 하늘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지 몰라도 되게 편안해지고 되게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양의 기운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만물 이치는 양과 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평안한 법. 양의 기운을 받았으니 음의 기운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굉장히 크죠, 이 바위가. 거북 모양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북 모양입니다. 맞나요? 예, 거북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북은 장수, 건강한 장수를 상징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동의보감을 지었던 허준 선생의 호도 거북바위예요. 구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징적이고, 또 거북이는 땅을 상징한다고 봐서 여기서 땅의 기운이 나오는 곳에다가 거북바위를 앉혔습니다. 그 무게만 130톤. 어른 키의 4배나 되는 이 바위에는 특이하게도 고대 상형 문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요. 천하기감 해놨습니다. 우리 하늘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자, 본보기가 되자, 귀감이 되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는 행혹사지 지혹리지 적어놨습니다. 행하는 거나 멈추는 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자연의 순리나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땅의 기운도 받아볼까요? 우리가 하늘의 기운을 받을 때는 하늘에 대해서 나를 낮추었지만, 여기서는 땅의 기운이니까 땅은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항상 안아주면 좋습니다. 땅의 기운을 받을 때는. 여기는 저 위에 기운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가 부족한 쪽에 있는 기운은 빨리 좀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곳의 마지막 명당. 마치 커다란 솥처럼 보이는 이 바위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름도 그에 걸맞게 솥 정자를 써서 복을 담는 솥, 복석정입니다. 이 바위에 동전을 세우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솥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풍부하고 부유하지만은 나눔이 있습니다. 동전들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 동전 하나가 남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곧 나한테는 복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묘한 바위 덕에 소원명당이라 소문난 이곳에는 소박한 바람 안고 오는 어르신들로 연일 북적인다는데요. 여기다 내야 한다고요? 네, 그거 2만 원 되세요. 하나, 둘. 아니 더해야죠. 10개밖에 안 했어요. 몇 달이래요? 10개밖에. 하나, 12. 스물이요? 다십니다. 자, 상무님 들어가서. 야, 들어가자. 비가 아주 엄청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방금 감사하다고요. 왜 기를 많이 줘가지고. 얼마나 버셨어요? 여기서 땅에서 지금 올라온 기를 20개나 받았잖아요. 여기 내가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태 내가 이거 신으라고 또 기도 많이. 기가 다 빠졌었는데? 근데 지금 싹 다 다시 올라와. 이거 벗으면 막 이거지 그냥.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인생을 살았던 어르신들이지만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와 길을 받고 또 소원을 비는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 건강 죽었다고 그래서 건강하게 된대. 건강하게 한대요? 네. 누가요? 귀에서 아, 기회도?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건강에 제일 좋잖아요. 자식들한테도 피해 안 주고. 그래서 내가 건강을 이렇게 달라고 기를 했는데 아마 주실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한편 기분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어이 기 받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오예.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저 사람은 내 돈 갖다가 해요. 내가 죽은 거 갖다 해요. 아 이거 안 되네. 아이 돈 200원 주고 가지 그냥.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기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는 분도 계시죠. 그거 기대면 안 되는데? 써야 되는데? 세우는 거야 이게 지금? 네. 어떤 소원 비셨어요? 우리 가정 다 잘 되라고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하더라고.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보다 더 센 기운으로 인생을 버텨온 어르신들. 모쪼록 원하시는 만큼 넉넉하게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세요. 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특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특히나 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왜냐면 어르신들은 잘 움직이지를 않으시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기운도 받고 천천히 산책도 하시면서 항상 건강한 삶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부산광역시. 평범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이 골목 끝에 아주 유명한 명당 빌딩이 있다는데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온 건물이 있다고 제가 왔거든요. 예, 있습니다. 아, 이거 어디에 있죠? 지금 학교 사거리 옆에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식당이거든요. 그렇게 물어 찾아간 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낡고 평범한 빌딩. 혹시 손님들은 이 빌딩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노무현 법률사무소 대통령이 여기 있어. 그래서 그런가 이 집 손님도 많고 좋대. 예, 장사도 잘 되고. 좀 유명한 얘기죠? 대통령 두 분 사무실이었다고.
게다가 이곳은 과거 대통령의 단골집으로 꽤나 유명세를 떨쳤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자주 먹었다고 하니까 그곳은 나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어떠세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죠. 사먹고시도 패스했는데 저런 뭐 못할 것도 없죠. 그냥 옛날에 이곳에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쪽에 밥을 먹고 그런 식으로 시험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이렇게 저가 이렇게 4점대를 넘었던 그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만든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있었던 건가요? 실제로 제 성적 보시면 4.0, 4.3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안 그랬는데? 네네네. 전에는 3.5 이랬었거든요. 실제로 이곳은 법조인들의 성지로도 유명한 곳이라는데요. 밀면 한 그릇에 그 좋은 기운 담아 배를 채우는 이들의 바람은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입니다. 시험 성적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맛도 맛이지만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부쩍 늘었다는데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옛날에 그 변호인에서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무소 뒤에 밑에 있다는 식당이라서 그래서 찾아왔어요. 네. 어디 나라 분이시죠? 네, 중국입니다. 이 빌딩은 198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일했던 법률사무소가 자리했던 곳. 법률사무소가 사라진 자리에는 현재 원룸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지난 시절 두 사람은 함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치권 입성과 대통령 당선이라는 같은 길을 운명처럼 걷고 있는 두 사람의 신화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빌딩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를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터가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터? 건물이 세워진 자리의 기운이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이 변호사 사무실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나왔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임시정부 때부터 막 터가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사실 임시정부가 여기까지 왔을 때 전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근데 임시정부가 여기 있으면서 이 서구에 오면서 그때부터 정세가 역전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이만큼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에 됐는데.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일까?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명당 맞나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주 명당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명당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터에 수맥이 흐르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이 터에서는 수맥은 없습니다. 땅의 기운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명당의 조건 중 하나. 땅의 기운은 평범한 땅의 기운보다 약간 높습니다. 약간 좋은 책이에요. 180도 이상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명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적게는 한 바퀴, 많게는 뭐 10바퀴, 20바퀴씩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명당의 여부를 가를 지리적인 여건까지. 과연 이곳은 명당이 맞을까요? 자, 이곳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 기산의 기운과 우측의 산이나 건물, 좌측에 저 멀리는 산, 요 가까이는 건물. 그러면 큰 틀에서는 뒤에 산이 있고 양옆으로 산 및 건물이 조화를 이루어갖고
풍수적으로는 좋은 자리로 판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명당 자리도 아닌데 어떻게 이곳에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요 건물하고 양택 풍수 원리에서 2층의 변호사 사무실 입구에서 봤을 때 그 두 분한테 아주 잘 맞는 명예적으로 두각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좋은 기운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음식을 잘못해서 그 두 분의 이름에 누가 끼치면 안 되니까 위생에도 더 신경을 쓰고 뭐 이렇게 음식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 하나로 예로부터 조선 팔경으로 불렸던 가야산. 특히 가야산 반대편에 있는 월양면 주변은 조선시대 때 누구나 탐내던 명당이었다는데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성산일 씨의 집성촌으로 56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지난 2007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민속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곳 풍수지리적으로도 완벽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쪽에 앞쪽에 보이는 게 주산입니다. 저기서 지기가 강하지도 않고 약해진 지기가 내려오면서 현무봉에 모이게 됩니다. 아마 그 종택들이 위치한 자리가 아마 그게 혈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좌측에 펼쳐있는 우리가 좌청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야트막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깔려가 있습니다. 우백호 역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깔려가 있습니다. 산이 얕고 부드럽게 되면 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지금도 이 정도면 명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최고의 명당이라고 할 수. 이 정도는 지금 제가 본 중에서도 거짓 최고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게 명당의 기운을 받아 이 마을에서는 덕망 높은 인재들도 많이 배출됐다는데요. 이 엄청 웅장하고 커요. 네, 이 마을에서는 최고의 벼슬을 하신 분 댁이고요. 또 영조 때 사도세자를 모셨던 선정관이 사시던 분 댁이기 때문에 또 이 마을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집 안팎에 남은 흔적들. 이 대문을 보시면 다른 집 대문하고는 달리 소슬 대문이라고 이렇게 복판에 높게 솟아 있죠. 이런 대문을 세울 수 있는 것은 2품 이상 벼슬을 해야만 이런 대문을 세울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하사해야만 세울 수 있는 홍살과 정 2품 이상 벼슬만 탈 수 있는 가마가 지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앤 대문. 이건 대과급제를 했을 때 심는 회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가 옛날에 처음에 여기 한계마을의 터를 잡고 여기에 최초로 처음 건물을 세웠던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후손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인물들이 배출된 그런 곳이거든요. 이 자리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풍수적으로 아주 명당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다들 오시면 저는 여기 한 번씩 다 앉아서 길을 좀 받아가라고 합니다. 예. 자고로 명당은 후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 그렇다면 자손들도 그 명맥을 이어갔을까요? 지금까지도 이 댁에는요. 안채에 지금 현재 이 보존의 전 회장님이 사시고 이제 후손으로 사시고 계시는데 또 자제분이 검사십니다. 집은 그렇게 사는 이의 인품도 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 밥할 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서민들이 또 흉년에 배고플 때 더 배고플까 봐 그걸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밑으로 바닥으로 땅으로 싹 알리도록 이렇게 이제 굴떡을 내놓은 겁니다. 예. 여기에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 낮춘 담장과
고택 내 초가집을 만들어 초가집의 불편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당의 기운이 단지 학자만을 배출했다기보다는 마을 전체를 배려와 기품이 넘치는 마을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도 최고의 명당 자리는 따로 있다는데요. 세종 20년 왕이 손수 신하들을 모아 전국을 뒤져 찾으라고 명한 건 다름 아닌 최고의 길지였습니다. 그렇게 찾은 명당이 바로 마을에서 약 13km가량 떨어진 곳, 이곳 신석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산이 병풍처럼 돌아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택으로서는 맞지를 않고 이 돌아가면서 둘러싸여 있는 지게가 모두 여기에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앞에 막히질 않고 트여 있는 자리, 이런 자리는 전국에서 없지 않겠는가. 이것은 뭐냐면은 지기가 너무 응축이 돼서 넘쳐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강한 지기를 갖다가 감쌀 수 있도록 최적의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세종대왕의 장자, 문종을 제외한 18왕자의 태실과 단종의 태실까지 총 19개의 태실이 모셔져 있는데요. 태실이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를 봉안하는 곳이죠. 태실을 원래 만든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제일 꼽을 수 있는 게 왕실이 자손의 태실을 전국에 아주 좋은 명당 길지에다가 무덤으로 해가 쓰고 그 길지의 기운을 받아가 왕실이 번영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태실은 14개뿐. 나머지는 수양대군인 세조가 왕위 찬탈을 반대한 5명의 왕자의 태실을 파괴했다는데요. 자신이 이 태실을 조성하고 20년 만에 형제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왕위 다툼을 하면서 죽고 죽이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으니까 꼭 태실 길지 명당이 그 기운을 받아서 꼭 저거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왕권의 안정과 자식들의 평안을 명당의 기운을 빌어서라도 유지하고 싶었던 세종. 하지만 역사는 그를 다른 길로 인도했고 결국 주어진 운명을 거스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도 욕심만 앞세우면 아무 효염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당, 명혈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옛말처럼 모든 것, 모든 결과는 결국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을까요?